자, 수능 유형 픽 독해 실력 4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총 6지문이 있고요. 3지문씩 잘라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지문에 대해서 3과에서 설명했다시피 제일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먼저 한번 훑고 내용 정리하고, 두 번째는 어휘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는 어법과 서술형,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뭘 말해줬냐면 되게 위대한 그런 성자들의 그런 우화들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우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추종자라고 하면 명상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면 그냥 뭐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공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끈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우화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여기 마치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처럼, 여기 보면 그들의 젠 모먼트라고 했을 때 제정신이 아닌 그런 순간들로 빠져드는 것처럼 그들은 디스럽트 했을 때 방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양이들에게. 그리고 걸어다니는 건데 실제 그런 절 안을, 그냥 템플의 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원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고양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즉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울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번 문제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순간들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들은 고양이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는 것처럼 방해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고 보통 이 내용들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자면, 성자는 생각했는데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했다. 그는 묻기 시작했는데 고양이들을 묻기 시작했고, 어디에다 묶는 거냐면 막대기에 묶었고, 그럼 명상 기간 동안에 막대기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면 지금 추종자들, 그러니까 어떤 거였었냐면 성인들이라고 해서 명상, 앉아서 명상하는 그러한 성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고, 성인들을 따르려는 그런 명상을 하는 그 순간에 빠져들 때 그들은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 때문에 막 절 안에 돌아다니고 막 울고 모든 사람 좀 괴롭히는 그런 고양이들 때문에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거죠. 그동안에 명상하는 동안에 우리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명상하는 동안에 고양이들을 막대기에 묶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런 해결책은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발전했냐면 의식으로 발전했다. 먼저 고양이들을 어디에 묶냐면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명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양이가 결과적으로 되게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 그런 의식,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라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고 나니까 종교적으로 위기가 따라왔다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기둥에 고양이를 묶고 난 다음에 명상을 했었는데 고양이가 없으니까 뭔가 늘상 해왔던 루틴이 무너졌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종자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되었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명상하는 게 그런 고양이들을 막대기에다 묶는 것 없이 어떻게 명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화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번부터 7번까지는요 지금 성인들의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한번 봅시다. 이 얘기는 그런 묘사를 했거든요. 뭘 묘사했냐면 자기가 부르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뭔가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습관인데요.
그리고 행동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습관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굳이 할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없었다 해가지고 내가 명상을 못 하나? 라고 하는 그냥 불필요하다는 거죠. 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명상을 하면 되는데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비록 여기에서 쓰여진 이런 규칙들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은 더 완고하다. 즉 그들은 침묵하는 살인자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놓은 규칙들에 대해서는 이걸 변화에 저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핸드폰이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왜 그런 거냐, 나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쓰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익숙하게 된 그런 습관이나 관습처럼 된 행동, 즉 집에 와서 무조건 그냥 핸드폰을 먼저 본다 라는 그러한 습관이나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바꾸려면 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하다는 내용은요, 완고하다는 거는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쓰여진 것보다 오히려 쓰여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들, 명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이를 묶자라고 쓰여놓은 거는 그래도 조금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건데, 쓰여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불필요한 습관들을 가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사소한 습관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바뀌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즉 쓰여지지 않는 규칙, 불필요한 것들은 바뀔 수 없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걸 해놨을까, 단순히 뭔가 뭘 전하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는 이제 듣는 학생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그거는 자유일 것 같아요. 다만 이 필자가 전하는 바는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용적으로 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 내용 자체가 이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문장이 어렵거나 문장 단위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적으로 혹은 어휘적으로 만약에 중요한 게 있다라면 사실 이런 뭐 disrupt라고 하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는 뭐 quickly 정도나 develop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followed라고 하는, 여기서 lead가 나오면 안 되고 followed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중요하게 조금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illustrate unnecessary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ratified라고 하는 부분이나 resistant 아니면 stubborn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휘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완고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변화하지 않는다, unchanged라고 해버리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 줘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어법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정말 크게 없어 보이고요. 뭐 그렇다고 어법적으로나 혹은 서술형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자면, 당연히 관계사가 조금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한 가지입니다. 관계사 말고는 사실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사 말고 없다, 여기서 또 이거는 뭐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아마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고, 실제 이 내용은 사실 뭐 어휘 말고는요 사실 낼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주제라고 하던가 아니면 제목이라는 건데, 쉽게 주제를 한번 제가 정리해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쉽지 않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멜티드 걸비라고 하는 수컷 사막 거북이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작은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에 되게 고유한 그런 민물고기들인 수컷 사막 거북이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왜 물고기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근데 뭘 보면서 하냐면 이걸 보면서 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짝이 낳은 그런 알들을 보면서 보호자의 역할들을 한다. 단순히 이런 애들은 보호자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되게 주목했는데 뭐에 주목했냐면 그것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컷들 중에 가장 작다는 건데 그들의 둥지를 보호하는 수컷 중 가장 작다는 거예요. 여기서 the most aggressive 가장 공격적인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조금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안 되고 수컷 중에서 가장 작다는 것에 좀 주목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 내용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해버리면 둥지를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수컷 중 가장 작다라는 이러한 사실은요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가진다는 것,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걸 가졌고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 이 용어들은 여기서부터 왔다 유래한 건데 그 프렌치 제너럴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 장군, 전설적인 프랑스 장군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그것은 보통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에 함축되어 있냐면 되게 작은 남자들에게 공격적으로 픽파이트 되게 이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들보다 조금 큰 동료들과 싸움을 거는. 왜냐하면 그런 열등감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싸움을 거는 그런 작은 남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전설적인 장군 나폴레옹에 의해서 유래된 그런 용어이다. 그러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뭔가 싸웠을 때 더 막 사납게 달려드는 거죠.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되게 흥미롭게도 나폴레옹은 실제로도 굉장히 평균 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죠. 평균 키였다는 평균 키. 그는 되게 짧아 보였는데 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좀 짧아 보였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사실 때문이에요. 뭐냐? 그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의 되게 큰 군인들 즉 주변 병사들이 자기보다 더 커서 작아 보였던 것이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나타냈는데 되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떨 때 그런 동물의 왕국에 관한 한 여기서 when it comes to라고 하는 거는 좀 하나의 수거로서 묶어줬는데 뭐뭐에 관한 한이거든요. 뭐뭐에 관한 한 즉 동물의 왕국에서 국한돼서 보자면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유효하다. 그렇게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종들의 수컷에서 자신의 짝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리고 자신의 짝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음식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러한 종들의 수컷에게 조금 유효했다. 생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유전자를 좀 물려주기 위해서 경쟁하고 식량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이러한 종들의 남성 즉 수컷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즉
여기서 하는 맥락은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나폴레옹 컴플렉스는 이러한 유래된 단어인데 실제로 나폴레옹은 그렇게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것은 특히나 동물의 왕국에서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그런 내기들은 어디에 있냐면 작은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의미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라고 하는 거는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죠.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수컷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들이 정말 그걸 싸워서 이기는 것. 즉 작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이기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히 여기서는 오히려 제목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크고요. 제목으로서 나폴레옹 컴플렉스에 대한 의 유래나 아니면 뭐 쓰이는 용법 요 정도로만 정리해두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용법보다는 저는 유래라고 조금 해두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제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좀 순서 삽입으로는 조금 맞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잡아보자면요. 이런 this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위에서 받아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에 대한 포인트예요. 근데 삽입을 내진 않을 것 같아요. 문장이 긴 것들은 보통 삽입을 잘 안 내는 경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this도 당연히 순서로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마지막 문장에서 삽입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은 짝과 음식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순서와 삽입으로 이용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적으로 중요한 단어는요. 여기서 보자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좀 aggressive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derive 같은 단어들이나 적용된다. 혹은 그래서 보자면 실제 뭐 둘러싸인 뭐 요 정도나 아니면 valid 유효한 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딱히 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없어서 얘도 사실 어휘적으로 좀 나올까라고 싶은 지문이에요. 어법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면 사실 여기도 쓸 수는 있겠지만 여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that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that이 나오는 그런 뭐 관계사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제가 짚더라도 굳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와 주시면 that 1번 그 다음에 that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3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4번 그다음 마지막에 오는 that 5번 즉 that에 쓰임이 다른 걸 고르시오라고 해버리면 얘도 사실 that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that의 쓰임이 다른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동격의 that 하나입니다. 얘만 동격이고 나머지는 같은 that이라서 이 중에서 쓰임이 다른 that을 고르시오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고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시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단 하나인 거예요. 얘가 동격이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관계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제목이나 혹은 뭐 어법 정도로만 근데 사실은 제목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요 정도 두 유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의 일반적인 그런 카페인, 너가 평소에 그런 카페인 든 베버리지 그런 음료들과 그다음 음료들을 어떻게 하냐면 버린다는 거죠. 버리는데 주문하는 것 대신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주문하는 것 다른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너의 그냥 지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문하는 다른 것을 주문하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의식적인 결정인 것 같다. 결정처럼 보인다. 그것은 사실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너 이거 카페인 음료 버리고 그냥 다른 거 주문하는 게 진짜 뭐 너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한 그 어떤 일련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뭐를 알았냐면 조명,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노트와 같은 거죠. 그런 새로운 관점을 좀 봤다는 거예요. 자, 되게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관점을 좀 보게 됐다. 어떤 거냐? 의식하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 삶에서 그런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이 우리 여기서는 하는 역할, 얘네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이 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역할들로 조금 조명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봤었을 때 평소에 그냥 먹던 음료가 있었고 이걸 굳이 버려가면서 다시 주문해야 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뭔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걸 좀 연구가들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가자들은 요청받았는데 푸시하도록 요청받았어요. 뭐냐면 버튼을 푸시하도록 그의 레프트 혹은 라이트 왼쪽이나 오른손 한쪽으로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것이었지만 만드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었지만 여기서 그들은 요구받았습니다. 뭐냐면 알려야 되는 것을 요구받았어요. 누구에게?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들을 그들의 결정 made up one's mind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다라고 하는 determine과 똑같은 단어예요. made up one's mind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결정을 내리다. 그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들을 연구가들에게 알리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자, 연구가들은 추적했습니다. 뭐냐면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추적했고 그다음 다시 한 번 더 알렸어요. 미세 패턴에 알리다 말고 주목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에서 그 되게 작은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가자들은 버튼 누르고 있고 알려주고 그 다음 연구가들은 그럴 때 뇌 활동들에 대해서 되게 미세한 패턴들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손으로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사용하는데 어떠한 손을 사용하는지를 예측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참가자들이 어떤 손을 사용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미세한 패턴 때문에 이것이 어떤 손을 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비록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좀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으나 이 실험은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러닝 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즉,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뭔가 스스로 그 결정이라 생각하겠지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순간부터 내가 무슨 손을 쓸지는 뭔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무작위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즉 그냥 실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저는 뭐 나올 수 있다. 의미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보다 뭐 사실 이것도 제목으로 뭐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조금 전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퍼 포인트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선 어법만 조금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어법. 여기서는요. 이 ordering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병렬 구조기 때문에 앞에 있는 opting과 기꺼이 버리는 거야. 기꺼이. 그러니까 opting과 병렬 구조라는 거에 대해 조금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여기서는 당연히 관계사가 쓰이는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이 뒤로 갔을 때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런 to make, 그러니까 선택이 그들의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 to make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 왜 to 부정사가 나왔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문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막 어법적으로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 그런 의문들을 해결할 거는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공부하는 실력을 닦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내신 때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암기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서 보면 when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tracking and dating 라고 하는 부분, occur이라고 하는 관계사 중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관계사 지금 목적어가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얘거든요. 이 which hand the person,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위치가 나나? 우리는 관계사를 생각할 거고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틀린 것인가? 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를 대수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실제 맞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위치 이 뒤에 있는 핸드가 여기 use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문사 겸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손을 사용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관계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 대시 쓸 수 없다는 점에 되게 좀 주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쓸 수 있다면 what이지 절대로 대신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내가 실제 서술형을 나오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법적으로 나오더라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라면 크게 뭐 그 뒤로는 중요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런 병렬, 연결사, 관계사, 그 다음에 to make, 그 다음에 when 생략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약간 간접 의문문처럼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때문에 어법으로 충분히 쓰일 수도 있고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세 지문 정리하고 이 뒤에 있는 지문들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